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내일요, 삼성전자가요, 미국의 제2의 반도체 투자 확정 발표 시 수혜 종목의 대응 전략과 또한 파운드리 종목 중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5G 통신 장비, 폴더폰 등 관련 종목의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하락한 2997로 마감이 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0선을 하회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이죠. 오늘도 18포인트 하락한 1013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등락 종목 을 보면요, 별다른 특징은 없죠. 양대 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그래서 체감 지수가 안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약세를 보였다. 그 이유를 찾으면요, 그동안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지수보다 그렇죠? 덜 오르고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 보이듯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9.6% 하락한 반면에요, 접점 대비해서는 3.3% 상승에 그쳤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9.9, 그렇죠? 한 3배 정도 코스닥이 덜 오른 상태고, 또 고점 대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4.5% 하락에 그쳤다. 즉, 최근 장세는 많이 올라간 시장 쪽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또 이 종목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좀 경계를 하고 바닥권 종목의 길목 지키기가 지금 장세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 부분 봐도 오늘 조금 상승폭이 커요. 4원 60전이 상승한 1189원 70전, 지난 고점이 1200원 장중 한때 돌파했었죠. 그러면은 환율 부분이 1200원대를 돌파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12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지난 저점 2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대금은 10조 6천억이죠. 전일 12조 원대에서 좀 감소는 긍정적이다. 또 거래량도 5억 1000만 주에 근처다. 그렇죠?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야 되고, 또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감소가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 큰 변화,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서 오늘 시장 쪽에서는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이 4200억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가 11,000계약이나 감소했어요. 대신 어저께 장중 한때 17,000계약 미결제가 증가를 했다가 종가에 13,000계약이 증가한 상태죠. 그래서 보통 선물 세력들은 당일 매매를 기준을 많이 두기 때문에 장중에 미결제가 뭐 10,000계약 정도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장 막판 몇 분 안 남겨놓고 이 미결제를 크게 감소시키면서 마감이 되면은 그날의 움직임이 그 다음날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미결제를 크게 감소 안 시킨 상태로 끝나면은 그 다음날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그렇죠? 주가가 전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된 것은 바로 이 선물 세력들이 그렇죠? 어제 들어온 물량을 이익을 를 챙기느냐,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13,000계약 어제 증가했던 거 11,000계약이 감소됐기 때문에 일단 어제 상방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거의 뭐 이익을 챙기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선물 세력들이 또 내일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그죠? 뭐 좀 상방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 내일은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느냐 순매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종합지수가 상승 하락이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어제 반도체, 자동차, 삼성전기 등 그동안에 이 부품 공급난, 특히 반도체 공급난의 피해 종목군들이 그죠?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갔는데 오늘도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죠.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권, 그죠? 삼성전기는 보았건 자동차는 한 2~3%대 하락했지만은 자 공급난 완화가 그것이 된다 그러면은 그죠? 아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조금 선물 시장 쪽에서 좀 상방으로 보면서 좀 들어오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주가가 좀 오르건 빠지건 어차피 물량을 많이 줄여서 기본 물량만 있다. 그죠? 그 물량만 그냥 끌고 가자라는 말씀드리고 K 콘텐츠 관련 종목 하이브라든지 자 하이브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좀 첫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해야 되고 넷마블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과 맞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K 콘텐츠 관련 엔터주에서는 하이브, 그쵸? 그리고 게임주에서는 넷마블, 그리고 드라마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하고 비중을 갖고 있는 물량 유지를 하고 오히려 넷마블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좀 빠질 때마다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폴더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아직 좀 약세로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니까 시장 역량 그러니까는 K 콘텐츠라든지 최근에 떠오르는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은 지금 시장을 극복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좀 더 강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폴더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막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5G 통신 장비주 그죠? HFR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다 3만원 넘어가면서부터 한 20% 정도는 좀 한번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많이 좀 과열된 분위기는 맞지만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노와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새롭게 종목들이 확산된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나 해서 만약에 지금 3만원인데 이것이 또 올라오면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것을 맞아서 HFR은 경계하고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분할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서진 시스템 이노와에서 RFHRC는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한 그러한 종목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가는 종목 한 종목을 그죠?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4~5 종목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돼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슈화돼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좀 지루하지만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그죠? 한 4~5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비중 조절만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그죠? 편입을 하고 비중 조절만 또 같은 테마 안에서 종목 교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낭패를 많이 보신다 하시는 분들에서 한 4~5 종목으로 포트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내 제2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확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조 원 규모의 공장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요 발표가 그죠?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8시에 발표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 장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죠. 하지만은 내일 그죠? 발표가 만약에 확정해져진다 그러면은 수혜 종목군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PSK, 코미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만 한 0.6% 상승이죠. 자, 근데만 ENF 테크놀로지는 좀 실적이 우리가 올해 전망이 조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요건 이제 제외한다 그러면은 PSK 코미코죠. 자, 어제 많이 PSK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1.5% 하락하면서 선방을 했어요. 자, PSK는 그죠? 이 노광 공장에서 남은 강가액을 제거하는 장비인 이 드라이 스트립을 제조를 하는데 과거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 오스틴 공장의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전량 이 PSK가 수주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2의 공장을 삼성전자가 짓는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또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따른 수주 기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지금 낙폭이 심화되죠. 지금 많이 오른 좀 오늘 반도체 종목 보면요. 어제 역사 신고 나온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 오늘 낙폭이 더 심화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PSK는 내일 발표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은 저는 오히려 PSK는 이익을 철저하게 실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뭐 코미코는 최근에 좀 수급이 악화되면서 좀 미리 좀 빠져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올라가면서 조금 물량 줄이는 것보다는 좀 갖고 있어도 좀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코미코는 세정 및 코팅 사업하면서 국내 1위, 세계 1위죠. 이 코미코는 이제 자회사가 미국 오스틴 지역의 생산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미국 투자 확대 시겠죠.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SK는 좀 오르면은 확정 발표해서 오르면 조금 이익을 챙기고 코미코는 좀 더 보유를 해도 되지 않나. 미리 선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종목 외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엇갈린 행보를 비운 이유가 많이 오른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도 지금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 종목이 있어요. 그죠? 테스나. 근데 테스나는 테스트하는 업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테스나가 우리가 뭐 이제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뭐 같은 맥락에서 뭐 테스나 그리고 SNS텍은 이 EUV 관련 종목으로서 FST 우리가 개초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같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니까 같은 모습 보고 뭐 FST 갖고 계신 분은 굳이 팔아서 갈 필요는 없는데 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SNS텍 그죠?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 중에서 원익 IPS 오늘 약보합 0.6% 끝났죠. 반도체 장비를 제조를 해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한 회사인데 특히 삼성전자 쪽이죠. 납품 비중이 크죠. 우리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커지면서 뭐 내년에는 좀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만큼 삼성전자 비중이 커지는데 원익 IPS는 원체 이 삼성전자 비중이 커서 다양한 삼성의 신규 설비의 증착, 열처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원익 IPS 지분 3.7%, 삼성 디스플레이도 3.7%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4분기에 좀 부진하다 그래요. 영업 적자 한 193억 나올 걸로 키움증권에서는 전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지고 또 파운드리 쪽 장비 쪽에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지난해 처음 1000억 돌파하고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파운드리 장비 매출이 증가를 한다.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지금 뭐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면 내일 PSK가 조금 오르면은 매도해서 이 원익 IPS로 장비 쪽 그죠? 우리가 한번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지 않나. 덜 오른 종목
원익 IPS, 그죠? 그리고 SNS텍, 테스나 이러한 종목군들, 삼성 파운드 관련 종목에서 조금 타이밍적으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죠? 자, 네페스, 뭐, 횟수로 말씀드렸듯이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그죠? 실적도, 4분기서부터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그죠? 내년에,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텍, 그죠? 자, 이 종목군도, 그죠? 지금, 조금씩, 그죠?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SNS텍 그리고 원익 IPS 그죠? 원익 IPS 완전 바닥권에서 어제 한번 오르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종목은 요 정도 내일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살 수 있다면 한 4만 1천 뭐 5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좀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원익 IPS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 SNS텍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이 FST인지 뭐 거의 비슷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장비 쪽만 우리가 원익 IPS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죠. 우리가 이제 폴더폰 관심 종목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KH 바텍 이제 최근에 이제 BH 종목죠. BH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BH 종목 우리가 말씀드린 거 한번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올랐다가 오늘 마이너스 1.4% 조정받는 모습이죠. 자, 스마트폰 중에 특히 폴더폰은 올해도 큰 폭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내년에는 더더욱 성장을 한다 그러죠. 특히 BH는 이 전기차 부분에 연성 인쇄회로 기판도 좀 내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전망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BH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BH가 1.4% 정도 하락을 하고, 그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가 3.9% 좀 올랐다는 거, KH바텍 2.3%, MC넥스가 0.3%, MC넥스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폴더폰 관련 종목이라 보다는 그죠? 그냥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하이비전은 3D 센싱, 메타버스 그쪽 관련 종목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 만드는 해서 자, 낙폭이 좀 심화됐죠. 5.7%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종목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파인테크닉스 그죠? 자, 크게 뜨고 다시 거의 원위치가 내려오면서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95만 주, 전일 170만 주, 그제 260만 주.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죠? 여기 보십시오. 거래가 이때가 몇 주입니까? 480만 주. 올라갈 때는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 선, 지금선, 지금 1,900원인데요. 이제는 이 정도 가격대, 이 최대 몸통, 거래가 크게 늘리면서 장대 양봉에 나왔던 몸통의 중간 가격, 그죠? 요 정도 수준.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면은,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만약에 내일 뭐 1,800원이고, 그죠? 몸통 중간 가격 때 매수를 했다 해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그죠? 수익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인다 해도, 뭐 최근 바닥이 뭐 10,000원 정도 수준이고, 그죠? 10,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또 단기 낙폭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예, 지금 나흘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 해도 하루 이틀 반동주면은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 기준가에 1,800원, 700원 수준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반대로 가도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뭐 17,800원 정도.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죠.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정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KH바텍. 자, KH바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서 오늘 2.3%인데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관점,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MC넥스. 그렇죠? 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타이밍적으로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달라. 폴더폰은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게 전기차가
몇 년 전에 부각이 됐듯이 폴더폰도 이제 시장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서 거기에 들어간 부품주들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자동차 쪽 보면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걸 소개를 하면요, 내년에 자동차 시장이 한 3년간의 부진을 딛고 한 6%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3년간의 부진을 딛고 글로벌 3천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2연 수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가동 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모자라서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그 수요가 이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 6%대 성장이 기대되고,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지금 완화되고 있지만 그 차질만 더더 원활하게 굴러간다면 아주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전기차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한 89% 성장을 해서 한 600만 대 수준인데 침투율이 그렇죠? 7.5%.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한 8% 내외 정도예요. 그렇죠? 이것이 15에서 20% 갈 때까지는 우리가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기본 물량 갖고 가다가 좀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같으면 비중을 다시 뭐 20%에서 30% 늘렸다가 또 많이 올라가면은 또 과열기 나면 또 일부 줄이고 있죠. 그 단계가 15에서 20%까지는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보면은 내년에도 30% 성장하는 향후 4년간 연평균 전기차 시장이 크게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여기 보면 EPS 증가와 그리고 글로벌 평균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때까지 해서 한 20-30% 정도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현대 기아차가 한 6% 수준이라고 그러죠. 내연차가 한 8% 수준까지 충분히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오늘 기아가 2.3% 정도 하락하고, 그죠? 현대차가 1.6% 하락하고 만도가 3.1% 하락했지만은, 자, 오늘 새벽에 저는 오늘 자동차도 또 어느 정도 선방할 걸로 봤어요. 왜냐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죠. 5.6% 상승하면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연중 고점 수준, 그죠? 뭐 돌파는 못했는데 3.6%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 모터스도 연중 고점 수준이고 포드도 역사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그죠? 그동안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침체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 현대차보다는 기아죠. 그리고 부품주에서는 만도, 오늘 만도 3.1%나 하락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기아차 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동차 내년에 성장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비중, 그죠? 우리가 뭐 한 4-5 종목이면 뭐 20%까지, 그죠? 우리가 충분히 채워도 되지 않나. 서 내가 4-5 종목 하면은 그 중에 자동차를 하나 있다라면은 뭐 한 20% 수준까지도 우리가 채워도 돼서 종목을 될 수 있으면 한 4개에서 5개 종목, 그리고 뭐 일부 한 10에서 20% 내 전체 비중에서 이제 단기 매매 내지 현금 비중만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시장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거나 크게 오르는 종목이나 아니면 앞으로 오를 종목군들, 그렇죠? 그러한 종목군들 나름대로 포트를 한 4-5 종목만 형성해 놓고 그 비중 조절하고 또 단기 한 10% 정도만 갖고 움직이시면은, 그렇죠? 아마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도 내년에 크게 저는 성장,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일정 비중은 계속적으로 보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빠질 때 오히려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냥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였죠. 뭐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추격 매수하고, 그렇죠? 조금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가서 매수하고 또 빠지면 겁나서 매도하고, 그러면 엇박자가 자꾸 나신다 하시는 분들, 또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만 하다 보니까는 뭐 수익도 나지만은
한번 크게 빠질 때 그거를 매도를 못해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감이 가신다 그러면, 그렇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